저는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맨 처음에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수능과 관련돼서 떠오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수능을 망칠 것도 없는 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망친 딸들은 망쳐서 위로와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이 수능과 관련돼서 가장 소외되었다고 하거나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능을 망칠 것도 없는 딸들이에요. 수능을 망칠 것도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학교에서 너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또 공부가 자기 적성이랑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전혀 자기가 어떤 삶의 기쁨이나 보람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또 어떤 딸들은 수능에 자기의 힘을 쏟아부을 정도로 집안 여력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망친 딸들은 그래도 위로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능을 망칠 것도 없는 딸들이 저는 먼저 기억나더라고요. 그 딸들, 그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다고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하고 사회는 다른데 학교보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적응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응 못했다고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거 아니다. 그거 처음에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회가 학교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능을 망칠 것도 없는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허튼 기대를 여러분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삶을 신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20살이야. 그러니까 학교가 전부가 아니듯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야. 수능 말고도 수능 외에도 다른 길을 우리가 가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생각난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수능을 자기 실력대로 본 친구들이에요. 제가 그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말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을 자기 실력대로 봤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었다는 거잖아.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데, 제가 농사에 잠깐 관심이 있어서 비료의 효율을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100 넣으면 얼마 정도 비료가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작물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깜짝 놀랐어요. 몇 %나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70%? 60%? 80%? 아니에요. 어떤 영양분은 5에서 30, 어떤 거는 아무리 많아봐야 60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100 노력했으면 60 거두면 잘한 건데 거기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시험 성적을 받았다고요? 그럼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사하고, 더 하나 나가서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과를 이만큼 얻을 수 있는 이 환경을 다른 사람한테도 제공해 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또 질투의 대상이기도 한 자기 실력보다 수능을 잘 본 딸들이 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조금 꼰대스럽지만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행운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내가 좀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을 거뒀으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뭐 성공했다고 그러고 힘 있다고 그러고 뭐 돈 많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으스대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들도 꼭 실력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행운이 있었고 운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성공했다고 어깨 펴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볼 때 어떤 불행을 겪거나 불운을 겪고 있는 내 친구들, 내 동생들, 내 언니들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빚을 졌구나, 이들한테. 이 빚을 환원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주신 거, 수능을 망친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맨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말도 걸지 마 그러거든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울죠.
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네 옆에 내가 있다. 너 조금 괜찮아지면 맛있는 건 언제든지 사줄 수 있어. 너 조금 괜찮아지면 옷도 사러 갈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수능을 망친 딸들에게 또 이런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100세 시대래. 그러면 100년 동안 살 동안에 1년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거래.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평생교육 시대래.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대. 그런 말을 분위기 봐서 해야죠. 막 하면 안 돼요. 분위기 보고 조금 괜찮아지겠다 싶을 때 한두 마디 하고 조금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딸들에게. 만약에 형편이 되고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흔히 재수라 그러죠. 그렇게 해라. 네가 성취를 이만큼 더 거둬야 되겠다고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해라.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괜찮죠? 재도전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근슬쩍 그래, 나 괜찮구나 하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재도전의 기회가 없는 딸들도 있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볼까? 가장 좋은 선택을 해볼까? 그리고 부모가 된다면 몇 가지 안을 막 고심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막 이래서 제안해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를 쓰면 그 얼마나 엄마 아빠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지를 깨닫고 한번 엄마 아빠한테 웃어주고 그 다음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아까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끝 아니야. 이거 끝 아니야. 지금 어떤 불행이든지 실력보다 못 본 거니까 어떤 불행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런 불행은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 우리가 너무 낙담하지 말자. 그때 다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걸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고 또 엄마, 아빠, 또 형, 누나, 언니, 동생은 어떨 때는 나를 슬슬 놀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 깊이 지지해요. 그 지지의 목소리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니까. 근데 수능을 망친 딸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가만히 있다가 네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게. 다시 도전하고 싶다고? 야, 아빠가 한번 힘을 내볼게.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떡하지? 그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해볼까? 그리고 이 모든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사회가 이래서, 학교가 이래서 미안하다.